오픈하이머라고 알아요? 네? 오픈하이머. 오펜하이머요? 아, 예, 예. 예. 애가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약하게 발음해야 돼요. 오펜하이머 아니에요. 오픈하이머. 이가 약하게 발음. 네, 알죠. 오픈하이머. 뭐 하던 사람이? 핵폭탄 만드세요. 핵폭탄 만든 사람이죠. 그 오픈하이머의 별명이 뭐예요? 피의 창조자. 왜? 핵폭탄이 자연과학 연구로서 큰 업적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걸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픈하이머는 그 미 정부의 요청으로 핵폭탄 연구를 하긴 했지만 스스로 좋아했다, 스스로 아주 괴로워했다, 스스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창조자라는 건 오픈하이머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오픈하이머가 결국 연구는 완성이 됐고 전 인류가 어쨌건 핵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하이머는 이걸 핵이 터지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픈하이머는 자기가 연구를 하긴 했지만 이 연구를 한 나라만 독점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만약에 한 나라만 갖고 이 한 나라가 핵기술을 딱 다른 나라한테 써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하이머가 미 정부로부터 엄청난 감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픈하이머는 그 이후에 핵폭탄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핵기술이 그 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로 넘어가게 만들게 되는 혐의를 미국 정부에서 CIA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이 핵폭탄 실험을 완성하고 곧 소련에서도 바로 완성을 하죠. 그때 실제로 미국의 핵기술자들이 그 정보가 소련으로 건너가서 소련이 금방 핵폭탄 기술을 완성합니다. 이때 오픈하이머는 미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감시를 받게 되고, 오픈하이머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국 정부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말년을 살다 갔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은 항상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뭔가를 하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내란 세력에 협조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거예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 개념화가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지를 현상적 관점에서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화학에서는 어떤 이론을 배울 때 이 이론이 어떤 현상을 토대로 한 이론인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석을 하잖아.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뭘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어떤 실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할 거냐? 우선 첫 번째가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 번역? 이상용액. 그 이상용액에 대해서 뭘 해보고 싶은 거냐? 페이즈 다이어그램. 자, 페이즈 다이어그램 우리말 번역? 상도표. 혹은 상그림. 무슨 말 알겠죠? 뭐 상평형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상도표의 뜻이 뭐예요? 상도표의 뜻이 뭐예요? 옛날에 다 했잖아요. 윤지? 상도표의 뜻이 뭐예요? 그래? 장인 윤서죠? 네. 그럼 윤지, 윤서는 형제인가요? 아니요. 아, 아닙니까? 룸메예요. 아, 룸메예요? 형제만큼 가까운 사이군요. 원래 가빈이랑 룸메였는데. 가빈이랑 룸메였어요? 가빈이랑 기숙사 안 살아가지고. 아, 그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룸메면은 뭐 거의 다 못 볼 걸 다 보고 사는 거네요? 네, 아직 어. 2주밖에 안 아, 2주밖에 안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윤서야, 저기 뭐냐면 가빈이 코 골아요? 가빈이랑 같이 잔 적이 없어요. 아, 잔 적이 없다고? 룸메인데 왜 안 자요? 배정이 됐는데
어. 가빈이가 기숙사에서 한 번도 안 살아.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가빈이의 은밀한 비밀을 알지는 못하는군요. 그래.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알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뭐 잘 때 방구를 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페이지 다이어그램. 이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예를 들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온도, 압력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서 관찰되는 상태 그거를 표시한 그래프를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현재 주어져 있는 압력, 현재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고체가 되는지 액체가 되는지 기체가 되는지 무슨 말 되겠죠? 그거를 표시한 그래프를 뭐라고 부른다?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의 이상이긴 하지만 용액, 그럼 뭐 지금 제목이 용액인데 이 용액에서도 이런 식의 상도표가 그려질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지금은 우선 아이디얼 솔루션, 이상 용액에 대한 상도표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엔 뭐로 바뀌겠어요? 이상 용액 말고 무슨 용액? 이상 용액 말고 무슨 용액? 실제 용액.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 용액의 상도표와 실제 용액의 상도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당연히 실제 용액의 상도표는 다 똑같겠습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겠습니까? 실제 용액의 상도표는 똑같겠습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겠습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상 용액의 상도표는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용액의 상도표 먼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상 용액의 상도표를 자, 어떤 실험 조건에서 해볼 거냐? 우선 뭐? 등온. 아시겠죠? 등온. 등온 조건에서 이상 용액의 상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2번에서는 그 온도가 어떤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2번에서는 온도가 변할 때를 보겠죠.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면 2번에서는 뭐가 일정할까요? 자, 1번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거 있잖아요. 2번에서는 뒤에 할 2번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2번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변할 때 또 상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뒤에서 그려볼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준비했느냐? 이런 식의 피스톤과 같은 이런 닫힌 그릇을 준비하였어요. 그럼 이 닫힌 그릇 속에 자, 누구하고 누가 들어있다? A하고 B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A하고 B가 들어있을 때 얘네들의 조성이 있겠죠. 조성. 그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조성을 얘기할 거냐? 몰 분열 XYZ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 자, X는 뭐냐면 X는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뜻합니다. 액체 상태의 몰 분율. Y는 증발해서 나타나는 증기상의 몰 분율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는 액체상, 증기상 모두 다 더한 액체상, 증기상 모두 다 더한 전체의 몰 분율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맨 처음 실험 조건 전체 몰 분율. 이 전체 몰 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몰 분율은 한번 정해지면 전체 몰 분율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한 번 정해지면. 왜? 왜 전체 몰 분율은 한 번 정해지면 왜 일정하죠? 그렇지. 폼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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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한 번 정해지면 전체 몰 분율이 일정하냐? 바로 지금 주어진 그릇이 닫힌 그릇이니까요. 닫힌 그릇이니까 한 번 넣고
한 번 넣고 뚜껑 딱 닫으면 끝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하고 B가 들어있는데 그때 A의 전체 몰 분율을 ZA라 하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전체 몰 분율에서 온도가 일정한데 EX는 외부 압력을 뜻하는 거죠. 그 외부 압력이 만약 P0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P0는 뭐냐? 이 P0는 편의상 엄청나게 고압 조건이라고 해보자. 엄청나게 고압 조건. 보이시죠? 엄청나게 고압 조건. 그럼 잘 봐. 액체가 있는데 위에서 발로 꽉 밟아버린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꽉 밟아버리면 여기는 기체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꽉 밟아버리면 액체만 나타나겠어요? 자, 꽉 밟아버리면 증발할 수 있겠어요? 증발 못하겠어요? 고압 조건에서는 증발이 어려운 거죠. 기화가 되려면 이 압력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확 밟아버리는데 어떻게 기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P0라는 고압 조건에서는 A하고 B가 섞여 있지만 증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액체 상태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봐. 요 ZA 이 ZA라고 쓴 요 가로선, 이 세로선이죠. 세로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기 전체 몰 분율입니다. 초기 전체 몰 분율. 보이시죠? 초기 전체 몰 분율. 자, 이 초기 전체 몰 분율은 한번 그릇이 닫히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데 이 초기 전체 몰 분율이 한번 정해지면 일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전문 용어로 아이소플래스라고 합니다. 아이소플래스. 우리말 번역은 등치선. 그래서 왜 그 지도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왜 그게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이게 선으로 일정한 선으로 쭉 연결해 놓은 거를 그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등고선 역시 영어로 아이소플래스라고 합니다. 등고의 쪽 고자는 높이가 같은 선 이런 뜻이야.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수치가 같은 선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걸 영어로는 아이소플래스라고 합니다. 이때 저 주어져 있는 요 외부 압력이 만약 띠디디디디디디디디 P0였다고 칩시다. P0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관찰되나요? 액체가 관찰되죠. 액체. 여기다가 파란색 점을 찍는 겁니다. 파란색 점을 찍는 겁니다. 파란색 점의 뜻은 액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주어져 있는 실험 용기의 ZA라고 하는 초기 조건에서 외부 압력이 P0가 되면 내 눈에 액체만 보인다. 를 도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네, 또 뭐? 양옆에 있는 P는 각각 뭔 말하는 그냥 압력이에요. 압력. 이 압력은 내 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압력은 뭐냐면 외부 압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내부 압력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증기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이 모든 것은 상평형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외부 모두가 압력 평형이 이룬 상태에서의 관찰 결과를 도시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외부 압력이고요. 필요하면 내부 압력이고요. 필요하면 증기압이에요. 그냥 모든 종류의 압력이 다 Y축이 되는 거예요. 왜? 상평형에 도달한 상태니까 압력도 평형을 이룬 상황이라는 뜻이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P0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부 압력이죠. 동시에
액체가 경험하는 압력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내부 압력이기도 한 거죠. 대신 증기압인가요? 증기압은 아니죠. 왜 얘는 증기압이 아니죠? 증기가 안 나타났으니까요. 증기가 있어야 증기압이죠. 그래서 여기서 P0는 외부 압력이면서 내부 압력이면서 액체의 압력인 겁니다. 다만 증기압은 아니죠. 왜? 증기가 없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이 P0는 엄청나게 고압인데 이 압력을 점점 감소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점점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점점 감소되면 감소돼도 여전히 고압이라면 액체만 계속 나타나겠죠. 여전히 고압이면. 그리고 액체다가 어떤 압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압력을 편의상 P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이제 ZA인데 이 ZA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XA0랑 같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초기 순간에 요 A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을 XA0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액체밖에 없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나 전체 몰 분율이나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ZA가 저 A의 0번째 상태의 액체상 몰 분율과 같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두 번째 자, 이제 외부 압력이 P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1은 앞서의 P0보다 작습니다. P0보다 작습니다.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바로 드디어 증발이 시작된 순간의 압력을 P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자, 여기고 이쪽엔 A and B 리퀴드가 나타나는데 자, 증발이 많이 됐어요? 증발이 겨우 시작됐어요? 증발이 많이 됐어요? 겨우 증발이 시작됐어요? 겨우 증발이 시작되는 거니까 나타나는 증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겠어요? 증기가 조금 있는 상황이겠어요? 증기가 많이 있는 순간이겠어요? 증기가 조금 있는 상황이겠어요? 시작된 거니까. 바로 요렇게 극소량의 A and B 가스가 생긴 상황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때 외부 압력을 P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증발량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액체는 여전히 별로 없겠어요? 액체가 대부분이겠어요? 증발이 조금 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은 액체가 조금이겠어요? 액체가 대부분이겠어요? 액체가 대부분일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을 XA1이라고 하겠습니다. X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 XA1은 여기랑 똑같겠죠? 맞나요? 자, 증발 많이 됐어요? 증발 조금 됐어요? 조금 됐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도 액체 상태 A의 몰 분율은 처음 몰 분율하고 크게 차이가 나겠어요? 뭐 거의 같겠어요? 거의 같을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증발이 되었을 때 이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을 YA1이라고 하겠습니다.
YA1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 가빈이 죽으려고 그래. 가빈이 힘내주세요. 가빈이 무슨 일 있었어요? 차 뭐예요? 차 뭐? 창의 연구 발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가빈이가 창의 인재인가요? 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같은 학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카메라 때리면 안 돼. 카메라 때리면 안 돼. 책상을 만졌어요. 그리고 흔들린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누가 보고 있는 사람 있나? 역시나 아무도 안 보고 있군요. 나 진짜 이 빠진 것들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말이야. 다 놀고 있겠지 지금. 진짜. 자, 어쨌건. 그럼 이때 증기상에서 A의 몰분율은 Y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YA1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YA1입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파란색 점땡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파란색 점땡이의 뜻이. 파란 점땡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파란 점땡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액체가 관찰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간 점땡이의 뜻은 뭐겠어요? 증기가 관찰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봐요. 액체 보여요? 액체 보여요? 보이죠? 증기 보여요? 보이죠? 증기도 보이고 액체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압력 P1에서. 그래서 압력 P1 조건에서 액체도 보인다, 증기도 보인다 라고 점으로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 액체 상태에서의 A의 몰분율은 XA1이고 증기 상태에서의 A의 몰분율은 YA1이다 라고 표시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우선은 내가 보조선을 그려 놓았는데 이 보조선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이 보조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잠시 짐작을 하고 보조선의 정체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 외부 압력이 P2가 되었습니다. P2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앞서의 P1보다도 화살표가 잘못됐대. 이렇게 거꾸로. 네, 진짜. 자, 당연히 위로 갈수록 무슨 조건? 위로 갈수록 저압, 고압 뭐? 위로 갈수록 고압, 아래로 갈수록 저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2는 P1보다 압력이 더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면, 자, 아까 아주 고압 조건에서 증발하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아주 고압 조건에서 증발하기 매우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압력이 낮아졌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충분한 증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압력이 많이 낮아졌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기상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진 상황을 뜻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액체상에서
그럼 A의 몰 분율은 이제 지금 쭉 써놨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액체상에서 A 몰 분율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XA2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계속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 증기상에서 A 몰 분율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XYA2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압력 조건이 뭡니까? 주어져 있는 압력 조건이 뭡니까? P2죠, P2. 그럼 이때 그 P2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 여기가 P2라고 합시다. 여기가 P2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압력 P2에서도 누구와 누구가 관찰됩니까? 이 P2에서도 누구와 누구가 관찰됩니까? 액체하고 증기가 다 관찰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P2에서 액체가 관찰돼요. P2에서 증기가 관찰돼요. 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몰 분율 얼마겠습니까? 윤지 이거 몰 분율 얼마입니까? 여기 몰 분율 얼마입니까? 바로 요거 XA2. 그 다음 윤서야 여기 몰 분율 얼마입니까? 바로 YA2가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잘 봐요. 지금은 P1하고 P2 상태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P1하고 P2 사이에서도 연속적으로 많은 압력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많은 압력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도 나타나고 증기도 나타나요. 그 다음 액체도 나타나고 증기도 나타나요. 액체도 나타나고 증기도 나타나요. 라고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때 지금은 우린 P1과 P2만 본 거지. 아시겠죠? P1만 보고 P2만 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2보다도 압력을 더 낮춰요. 자, 압력을 낮추면 당연히 압력을 낮추면 증발은 안 되겠어. 증발은 더더욱 잘 되겠어요. 증발은 더더욱 잘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액체가 나타나고 증기가 나타나요. 액체가 나타나고 증기가 나타나요. 그 다음 액체가 나타나고 증기가 나타나요. 하는 것들이 계속 액체 증기 계속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때의 몰 분율이 X, 그때의 몰 분율이 Y.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지우자. 음. 1, 2, 3, 4. 이제 외부 압력이 P3가 된 건데 얘는 앞서 P2보다도 작다. 그러면 이건 언제냐? 증발이 거의 완결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증발이 거의 완결된 상황. 자, 피스톤을 뽑을수록 증기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피스톤을 뽑을수록 증기가 점점점 만들어지죠. 증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액체는 많아지겠어요? 액체는 줄어들겠어요? 액체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외부 압력이 P3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증발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대부분 A and B 증기가 되고
대부분 A and B 증기가 되고 이런 식의 극소량의 A and B 리퀴드.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되나요? 그럼 이때 요 몰분율을 뭐라고 쓸까요? 얘 몰분율이야. 요 아까 썼던 노테이션에 따르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얘는 XA3 됐나요? 그 다음 얘 몰분율은 뭐라고 쓸까요? 얘는 YA3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외부 압력 P3 상황에서도 증기 있나요? 증기 있나요? 액체 있나요? 뭐 소량이지만 있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증기 있죠? 액체 있죠? 자,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XA3. 그 다음 요 값 얼마라고요? 요 값 얼마라고요? YA3. 그래서 YA3는 누구랑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YA3는 누구랑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YA3는 초기 몰분율 ZA랑 같아졌겠구나. 왜? 대부분 증기가 됐으니까. 알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자, 위에 준다. 이제 또 위에 준다. 지우자. 이제 O 외부 압력이 P4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P3보다도 훨씬 작아서 완전 저압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저압 조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외부 압력이 P4인데 완전 저압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완벽한 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모두 다 증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두 다 증기가 되고 이때는 액체가 있겠습니까? 액체가 없겠습니까? 액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증기상에서 A의 몰분율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YA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저 상황이 이 상도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여쯤 되는 겁니다. P4 보이시죠? 그러면 외부 압력 P4에서는 뭐만 관찰됩니까? 외부 압력 P4에서는 뭐만 관찰됩니까? 외부 압력 P4에서는 기체만 관찰되죠. 기체. 그래서 여기다가는 빨간 점만 찍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빨간 점만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증기상 몰분율이 YA4라면 그 YA4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랑 똑같겠지만 YA4. 이것이 저 실험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서가 뭐라고 물었었냐면 Y축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Y축이 뭐냐? 압력인데 어떤 압력이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압력입니다. 필요하면 외부 압력, 필요하면 내부 압력, 필요하면 증기압.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X축은 뭡니까? X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X축은 필요하면 액체 상태 몰분율, 필요하면 증기 상태 몰분율, 필요하면 전체 몰분율입니다. 이게 이 주어진 상대표를 읽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P3에서 P4 사이에서도 여러 압력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러 압력 조건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증기만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실험 세팅에서는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렇게 저 이상용액의 Z4라고 하는 아이소플래스에서는 뭐가 관찰되느냐? 압력을 낮출 때 액체 이게 관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따른 각 순간의 증기압들을 요렇게 X축에 도시를 한 거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선이 쭉 있잖아요. 다시 뭐라고? 대각선으로 그 액체 상태인 게 저기 선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아, 이거요? 네. 저희 끝까지 안 가고. 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요? 이 실험 조건에서는 이게 답니다. 그럼 저희 끝까지는 왜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빨리 쓰세요. 빨리 쓰시고. 자, 필기 마무리하면 그 다음 갑니다. 아이고.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죠? 다 썼죠? 썼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실험을 하는 구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실험을 했다고 하면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실험 결과로 나타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연속적인 실험 결과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선처럼 그리고 실선처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실험 세팅에서는 실험 결과가 요렇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요렇게까지. 진짜 더 이상 실험 데이터 안 나타납니다. 여기 실험 데이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실험 데이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기서 해놓고 저런 실험으로 실험을 하면 실험 데이터가 요렇게만 나타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썼죠? 고다음. 지운다. 우리 지운다. 지우자. 그 다음 할 거. 1 실험 과정 2 페이즈 룰. 페이즈 룰인데 뭐 이렇게 뭐 번역할 때 뭐 상규칙 뭐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페이즈 룰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페이즈 룰. 자, 보이시죠?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짜잔 혹은 짜잔 뭐 혹은 짜잔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을 하나 이었죠. 이때 1 나타나는
실험 결과. 보이시죠? 저 나타나는 실험 결과 상의 YA와 XA를 잇는 가로선을 타일라인,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묶음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익숙하진 않네요. 어찌됐건 타일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Y와 XA와 YA를 잇는 거기 때문에 타일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타일라인이 없습니다. 명심할 건 주어져 있는 실험 세팅상에서는 요런 실험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 실험 결과가 나타날 때 XA하고 YA를 연결하는 가로선을 타일라인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다음 관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가 나타나느냐? 바로 YA 빼기 XA ZA, 그 다음 ZA 빼기 XA,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액체상 물질 몰수 대 증기상 물질 몰수의 비입니다. 자, 요거를 페이즈 룰이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되느냐는 그 설명을 할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저기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잘 봐요. 아까 예로 들었던 P2 같은 경우 타이라인은 이게 되겠죠. 보이세요?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YA 빼기 ZA, 그럼 YA 빼기 ZA니까 그 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ZA 빼기 XA, ZA 빼기 XA니까 여기가 되겠죠. 보이시죠? 이때 편의상 액체상 물질 몰수를 뭐 N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증기상 물질 몰수를 NG라고 합시다. 리퀴드 가스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NG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NL이 됩니다. 저걸 뭐라고 부른다? 페이즈 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 페이즈 룰,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 자, 요것만 슬쩍 증명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지금 이제 윤지하고 가빈이하고 기절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요것만 증명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잘 봐요. 자, 요 페이즈 룰 얘를 증명하시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얘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야,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봅시다. 요 시스템상 A만의 몰수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시스템 안에 있는 A만의 몰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잘 봐요. N, L, N, G 요 두 개를 다 더해버리면 이게 뭐겠어요? 물질의 총 몰수가 되겠죠. 뭐 내부 총 몰수가 되겠죠. 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ZA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몰수에다가 전체 A의 몰 분율을 곱해버리면 이게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몰수가 되는 A의 모든 몰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 N 리퀴드 XA. 자, N 리퀴드가 뭐예요? 액체상에 존재하는 몰수라고 했잖아요. 그 전체 몰수에서 A만의 몰 분율을 곱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A만의 몰수가 나오겠지. 됐죠? 그 다음 증기상에 있는 모든 몰수에다가 증기상 A의 몰 분율을 곱해버리면 이게 증기상에 존재하는 A의 몰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뭐냐면 A의 총 몰수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액체상 A의 몰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증기상 A의 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 세 개 사이의 관계가 뭐겠어요? 좀 같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오르륵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 논리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페이즈 룰이라고 합니다. 페이즈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즈 룰 외우기 쉽게 또 직관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XA하고 YA를 잇는 가로선을 타이라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 타이라인은 요 밑줄에다가 하나 쓰면 요 타이라인은 아이소플래스와 반드시 교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거 타이라인이면 타이라인. 자, 어디서 교점이 항상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교점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타일라인을 아이소플래스로 나눌 때 왼쪽에 지금 왼쪽에 나오는 요 비율 있죠. 왼쪽에 나와 있는 비율은 오른쪽에 있는 물질 상태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타일라인을 아이소플래스로 나눈 오른쪽 부분은 왼쪽 상태에서 관찰될 수 있는 물질이 나타나는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을 잘 보시면 이쪽은 증기가 주로 관찰되는 영역인 것 같죠. 그 증기가 나타나는 영역의 물질량은
타일라인의 아이소플레스로 나누었을 때 왼쪽 부분으로 그 존재 비율이 설명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부분은 왼쪽에 존재하는 물질 양의 비가 이 타일라인 오른쪽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거 NG랑 NL이 A에 대한 건가요? 무조건 A입니다. Y축이 뭡니까? Y축이 A의 몰 분율 아시겠어요? A의 몰 분율인데 그 A의 몰 분율들로부터 A, B가 합쳐져 있는 물질 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A, B가 합쳐져 있는 액체상 몰 분율, 아니, 물질의 비를 여기에 있는 A들의 몰 분율들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액체상 물질은 여기에 A도 섞여 있고 B도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도 섞여 있고 B도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섞여 있는 물질 자체의 몰수, 물질 전체의 몰수 비를 A만의 몰 분율 비들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페이즈 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봐. 여기 어떤 상황이었죠? P1. P1 어떤 상황이었죠? 아까 지웠지만 P1이 대부분 리퀴드였고 극소량 가스인 상황이 P1이었죠. 맞습니까? P1이었죠? 그럼 잘 봐. 이 타일라인은 아이소플래스에서 타일라인 아이소플래스에서 몇 대 몇으로 잘립니까? 몇 대 몇으로? 0대 1로 잘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타일라인은 지금 P1이라는 상황의 그림이 이거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이 타일라인이 아이소플래스에서 0대 1로 잘리죠. 그럼 0이라는 게 누구의 물질량을 얘기하느냐? 반대편에 있는 물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1이라고 잘려 있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반대편에 있는 물질의 상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테스트 해볼게요. P3. 자, P3는 타일라인이 몇 대 몇으로 잘려요? 타일라인이. 지금 얘는 1대 0으로 잘리고 있죠. 얘는. 이 타일라인이 아이소플래스에서 1대 0으로 잘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어디냐? 여기라고요. P3. 자, 누가 대부분이에요? 증기가 대부분이죠. 즉 증기로 존재하는 AB 합의 몰수가 대부분이고 액체로 존재하는 A의 합의 몰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페이즈 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요객의 상도표에서는 항상 저런 페이즈 룰이 만족이 되고 그 페이즈 룰 속에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또 뭐 윤수아 뭐 궁금한 거?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아니 약간 어, 글 보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NG로 표현된 걸 보면 어. 밑에가 XA1 빼기 XA2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빼고 요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왜 전체 기체 몰수가 나온 거지? 그 증명가 저기 있잖아요. 증명가 저기 있잖아. 이게 증명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증명 못 하겠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요. 이걸 이렇게 표현이 안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저 비율식부터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유도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결과만 써드린 거고요. 네. 결과만 써드린 거고 이거를 증명하시오. 그게 이거라고.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를 이거 바꾸는 건 어렵다고요? 그럼 요거 N 리퀴드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ZA 빼기 XA잖아요. NG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YA 빼기 ZA잖아요. 비율. 그럼 그럼 이해했어요. 저는 저거 보고
이게 결과고 결과만 미리 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이잖아요, 눈. 아니 그러니까 저 비율이 는이 아니라 그냥 YA-ZA가 NL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계속 의문이었는데 B, 생각해보니까 비율 B, 아, 네. B. 알겠죠? B. 절대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B, B. 무슨 말 알겠죠? B, B. 요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가둬서.